이게 이제 그건 거야. 이게 조금 복잡한 식의 어떤 그 번분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유리식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유리식이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느낌이 살짝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랑 별개인데 얘를 우리가 합성함수로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니? f 도트 f 도트 f 도트 이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합성을 한 것이, 한번 합성해 볼까? 한번 합성하게 되면 얘 x 자리에 뭘 넣는다? fx를 넣는다. 1 마이너스 x분의 1. 한 번 더 합성해 볼까?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x 자리에다 뭘 넣는다? fx를 넣는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거랑 별개로 이게 지금 합성함수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그 합성함수에 있어서 뭐 어떤 뭐 여기서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정식이나 뭐 함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얘를 뭐 합성함수에서 태생을 했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예 생뚱맞은 뭐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합성함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다는 그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어떤 내 그 의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이따 풀 614번이 합성함수 개념이 조금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잠시 한번 스포를 해봤고, 얘를 간단하게 하시오. 요걸 풀 때는 안에서부터 풉니다. 밖에서부터 풀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간다는 거지.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통분 지웠지만 통분을 하게 되면 x-1이 되고, 그거의 역수니까 결국 요 전체는 x-1분의 x가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1을 뺀 거니까 결국 x-1 그 다음에 x-1의 1을 뺀 거니까 결국 남는 것은 무슨 소리야? x를 뺀 거지. x를 뺀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남는다는 거지. 지금 내가 뭘 해준 거냐면 요까지 푼 거야. 요까지. 그리고 그거의 역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없지. 맞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근데 이 마이너스가 치게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x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리고 나서 이 1과 더해지면서 요까지 해주게 되면 결국 x만 남는다는 거지. 그럼 결국 남는 것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 뭐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안에서부터 풀어 들어간다. 이게 핵심인 거고, 614번 이것도 번호가 잘못됐는데 615번이 아니라 614번입니다. 이게 이제 합성함수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이 살짝 쓰이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성함수다. 번분수란 것은 결국 합성함수의 개념이 좀 들어갔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그거랑 관계없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가만 봤을 때 뭐야 내가 자꾸 비속어가 나오려네. 머리가 크네? 분자가 크네? 그러면은 내가 나눠줄래. 이렇게 돼야 된다. 맞지? 항상 가분수는 분자를 가볍게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 sorry. 8.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야, 내가 2야. 나는 1이나 0 될 수 없어. 나는 무조건 2야. A는 2야. 다시 말해서 요 2를 1 더하기 11분의 19 이렇게 해서 얘가 1이고 A가 1이고 결국 얘가 19분의 1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너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이 되고 여기서 얘가 1이니까 결국 얘가 19분의 11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고, 무조건 2 플러스 11분의 8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결국 얘가 2 플러스 1의 8분의 1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얘가 맞다는 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요 말 때문이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자연수래. A, B, C, D가. 그렇다는 말은 봐봐. 얘가 1이야. 분자가 1이야. 근데 분모가 일단 B가 최소 1이잖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 이런 거 안 되잖아. 0. 얼마 얼마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럼 최소 1에다가 뭘 더해? 그러면 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1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얘가 지금 뭐 어디 갔어? 1. 이렇게 되게 되면은 19분의 11 이렇게 돼가지고 1보다 작은 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 맞지?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된다. 여기서 생기는 그 자연수는 얘가 다 가져가고 남은 짜투리를 이렇게 가져가야만 얘를 뭐 번분수로서 분모로 보내주는 순간 1보다 커지지. 만약에 얘 짜투리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안치까지도 분자가 무겁다면 얘를 번분수로서 이렇게 분모로 내려주는 순간 1보다 작은 수가 되어버린다고. 분자가 무거운 순간 분모로 보내버리게 되면 1보다 작은 수가 된다고. 그래서 분자는 무조건 가벼워야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조건,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더 무거워야 됩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더 가벼워야 됩니다. 이래야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수가 됩니다. 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이런 경우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A가 2가 돼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요것 때문에 최소 1. 최소 1이기 때문에 분모가 1보다 커진다. 분모가 1보다 커진다는 말은 이 전체는 1보다 작아진다는 말이다. 무조건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결론은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 분수는 1보다 작아진다. 요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1보다 작아지게끔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 분모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산. 다시 이제 반복해보자. 그럼 8분의 11이야? 그럼 여기가 8분의 11. 그럼 또한 마찬가지로 얘가 1 더하기 8분의 3이지. 마찬가지로 또 내가 1이야. 그래야만 얘가 8분의 3이 돼야만 8분의 3. 그럼 얘가 3분의 또 8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돼야 된다? 분모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태생을 타고 태어났다. 나는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1이고 너는 1보다 작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0 더하기 8분의 11은 안 된다고.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1보다 큰 수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616번은 뭐 한번 풀어보시고 숙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쭉 돌아와서 내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비례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문제야. 그게 뭐냐면 유리식은 까놓고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비례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 왜냐면 유리식은 결국 나누기잖아. 어떤 식이랑 어떤 식을 나눈 거잖아. 이 식과 이 식, 세모와 네모를 나눴다고. 숫자로 쳐와봐. 8은 4의 몇 배니? 2배요. 어떤 비율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분수는 태생적으로 비율을 의미를 한다고. 비율. 그래서 비례식이 탄생한 거지. 그래서 8대 4는 2대 1. 다시 말해서 비율이 2대 1의 비율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 내지는 유리수는 태생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유리수로서 수체계로서 생각해 줄 수가 있게 되고 유리수에서의 핵심은 유리수에서의 나누기의 본질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서 비례식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지. 도형에서는 닮은 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통해서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x와 y 사이의 비율이 1대 3이야. 그러면은 이 비례식을 통해서 결국 뭘 할 수가 있냐면 식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넣어주면 우리가 y 자리에 2분의 3x를 넣어주게 되면 x 더하기 y 자리에 그럼 x 더하기 2분의 3x 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3x가 돼서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5x 분의 얘는 2분의 3x가 되네. 아니네, 2분의 1x.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봐봐. 싹 사라져서 결국 남는 것은 5분의 1. 5분의 1이 된다.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쉬운 문제를 그냥 풀고 계산만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문제 속에서 비례식 가지고 나오는 게 식이 몇 개 나오니 여기서? 식이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례식에서 맞지? 문자는 몇 개니? 문자가 2개인데 식이 1개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문자가 식보다 작은, 문자가 식보다 많은 그런 케이스라는 거지. 일단 얘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좀 거시적으로 크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문자 수보다 식수가 적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못 푼다. 어떻게 풀 거야? 못 푼다는 게 없어서 못 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해들은 몇 개 있어? 무한대로 많지. 무한히 많은 그 해들을 다 연결시켰더니 직선처럼 보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예시로 들었을 때도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2개다. 그래서 해가 특정되지 않아서 못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y 이꼴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a 더하기 3b 더하기 4c는 2.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야. 이것도 겁나 많다고. 특정되지 않는 해들, 엄청나게 많은 해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못 구한다는 거야. 없어서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구한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에서 특정한 어떤 제한 조건이 있다면 뭐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게 있다면은 A와 B가 자연수래. 그 정수래. 그럼 얘를 만족하는 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몇 가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해가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지만 해를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 부정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배우는 비율. B 정도는 식 하나를 커버를 칠 수 있다.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야. 근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야. B를 구하세요. B를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 B를 구하라고 있다고. B를 구하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봐봐. 얘가 핵심이었잖아. 문자 1개가 커버가 된다고. X라는 문자가 우리가 1개를 줄일 수 있게 되더라.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가더라. 그래서 식 하나가 커버가 되더라. 문자 2개일 때 식 하나만 있어도 되더라. 뭘 구할 때는? 요 B를 구할 때는. 문제 속에서 B를 구할 때는 항상 식 하나가 커버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결국 심화 학습할 때 결국 이제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여기서 나오거든. 이건 다음번에 우연히 풀더라. 문자가 식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풀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풀리더라. 그런 특수한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보기로 하고. 하여간 일단은 이게 한번 한 적 있었나 이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한 적 있다고 하니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 예를 들어서 이게
B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식 하나가 항상 커버가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x 더하기 y 분의 2x 마이너스 y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지금 y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근데 만약에 y가 2분의 3x 이렇게 안 나오고 얘만 있어도 못 구해. 얘만 있어도 넣어주게 되면 얘가 지금 2분의 3x 더하기 아이씨, 무슨 소리야? 2분의 5x 얘를 넣어줘서 더해주게 되면 2분의 5x 더하기 1이 되고 얘 넣어줘서 빼주게 되면은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얘는 아까 날라갔잖아. 지금 날릴 수가 없지. 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x분의 y 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y 이꼴 2x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 대입을 하면 그냥 얘가 2잖아. 근데 x분의 y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y를 구해봤더니 2x 플러스 1이었어. 그럼 넣어줘도 x분의 2x 플러스 1이 돼서 안 날아간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만능은 아니란 거야. 항상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식이 한 개 나왔다고 해서 만능이 아니라 그 식은 어떤 식이 돼야 된다? 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b가 일정한 x와 y 사이에 어떤 비례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b, x와 y 사이 b에 대한 식이 나와줘야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날아가준다는 것이. 그래서 x와 y 사이 b에 대한 식이 나와줘야만 우리는 날아갈 수가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거 그러니까 문제 이거는 지금 여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딱 보는 거죠. 문제 봤을 때 구하라고 한 게 비율이네.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네. 그럼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조건식을 봤더니 비례식이네.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또 어떻게 더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풀 건데 조금 이따 풀 건데 센수학 C에서 풀 건데 어떤 닮음이 나와. 닮음. 어떤 도형으로서 이 식을 비례식을 대놓고 주지 않고 닮음의 닮음 비를 이용해서 이 식을 뽑아내야 됩니다. 하여간 닮음도 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서 식이 나와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문자 한 개가 커버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문자 한 개를 지워버렸네. 커버시킬 때는 문자 한 개를 커버시킬 때는 항상 조건식들이 이런 비에 대한 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자는 것이. 그랬을 때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자 한 개 정도를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문제를 관련해서 이제 뭘 보시냐면 626번 한번 풀어봅시다. 625번. 요거 1분 주겠습니다. 625. 625. 여기요. 배고프다. 통닭 시켜 먹고 싶다.
왜 손을 못 대고 있어? 자, 힌트를 줄게. 비례식이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게 비례식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만 조금 이따 이제 방정식이 주어질 때를 할 건데 이건 지금 비례식이 주어질 때거든. 근데 비례식 주어질 때 힌트가 뭐냐면 일단 비례식인 걸 알아야 된다. 쌤, 이게 뭐 비례식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 방정식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비에 대한 식이라고. 비에 대한 식. 비에 대한 식. x 더하기 y 대 3이 y 플러스 z 대 4랑 같고 그다음 z 더하기 x 대 5랑 같다는 거지. 얘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비율이 같다라는 거. 비례식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비례식의 핵심을 이런 비례식을 식으로 이렇게 줬을 때의 핵심을 이야기할게. 2pm 요새도 너 아니? 2pm? 준K 아니? 는K. 준K 말고 는K. 비례식은 는K이다. 꼭 기억을 합시다. 이러면 안 까먹겠지. 나도 이런 썩은 드립 치기 싫은데. 봅시다. 그래서 계산해 봐봐. 는K에 대한 스토리는 내가 조금 이따 이제 너가 이제 풀고 내가 풀어줄게. 시간적이 좀 여유가 있어서. 풀었어? 그래서 요것만 찾으니까 그만 풀리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지 말라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을 거라고. 외우면. 그래서 왜 는K인지를 납득을 하자는 거지, 스스로. 왜 는K냐면은 지금 봐봐. 얘가 비례식이란 거 알아야 된다고. 비율이 일정합니다. 라는 스토리. 비율이 일정합니다. 라는 스토리. 그래서 요 B에 대한 표현 방법을 이런 식으로 나누기로써 유리식으로서 표현을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비례식으로서 표현을 해줘도 된다는 거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비율이 일정한데 어떻게 일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 소리야? 이렇게 비율이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비율이 일정합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정하다는 말 잘 기억해. 센 수학 C에도 있고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도 나왔던 건데 항등식 할 때도 나왔던 건데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일정한 것을 이렇게 상수로 잡아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 문제가 뭐냐면 뒤에 체크만 해봐봐. 센 수학 C에 어딨니? 689번. 이거 고등수학 상 할 때도 봤을 거야. 689. 요거 꼭 기억을 해주라는 거지.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은 뭐다? 는K이다.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은 는K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십시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는K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째 단계로서 는K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y는 3k, y 플러스 z는 4k, 그 다음에 z 플러스 x는 5k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이거 연립방정식 할 때 고등수학 상에서 연립방정식의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 순환형이라고 하지.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다 더하게 되면 x, y, z가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지금 7k, 12k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6k가 되네.
너 6K. 그러면 XY가 3K야. XY가 3K야. 그러면은 나 3K. 그 다음에 YZ가 4K야. YZ가 4K야. 그러면 나 2K. 그러면 남은 거 Y는 K. 그래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B 정도는 구할 수 있다. 자, 봐보자. 분석해보자. 이거를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식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문자 몇 개 있어? 문자 XY 3개 있다고. 식 몇 개 있어? 2개야. 이러면 안 돼. 2개야. 등호 개수만큼 있는 거야. 봐봐. 맨날 애들 이제 이거 헷갈리는데, A와 B와 C가 같다라는 식이 이렇게 쓰면 애들이 맨날 이렇게 생각해. 식 3개요. A와 B 같고요. 그 다음에 B와 C 같고요. 그 다음에 A와 C랑 같아요. 식 3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명제에 배웠잖아. 얘와 얘를 만족한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대. 그럼 자연스럽게 이 2개를 통해서 A와 C가 같다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니? 그래서 이 2개를 풀게 되면 이걸 연립을 해가지고 풀면은 얘가 똑같은 식이 나와. 똑같은 식이 나와서 얘가 불필요한 식이 된다는 거지. 2개를 만족하면 남은 1개의 식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방정식 입장에서는 식이 2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식이 2개라는 거.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려고 한 거야 지금. 근데 구하라고 한 것은 비율이네. 그럼 원래라면 문자가 식수보다 많기 때문에 못 구하지만 B를 구할 때는 문자 1개 정도는 커버가 된다. 근데 뭘 확인해줘라? 그 식 하나가 커버가 될 건데 그 식이 비례식이 돼야 된다고. 야, 이걸 확인해줘라는 거야. 내가 왜 줬지? 빨간색 B에 대한 식으로서의 식이 2개가 나오는구나. 요 식 2개가 B에 대한 비례식이라고. 그러면은 문자 1개가 커버가 된다는 것이. 맞지? 문자 1개 커버가 된다는 거. 요 사실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628번 풀어봅시다. 628. 일분이 지났는데. 야, 거기 풀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봐봐. 지금 같이 풀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간 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제 고등학생이라 생각을 하고 진짜 고등학생들처럼 너네들 한번 이제 너네들을 고등학생처럼 내가 이제 좀 취급을 하고 싶어서 그래. 진짜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시간을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해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제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초, 정말 쉬운 것은 10초, 조금 그래도 계산이 들어가는 쉬운 문제는 30초.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난이도 되는 것은 결국 1분 안에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난이도 어려운 것들은 결국 뭐 2분이나 3분 정도 안에 풀어줘야 되는 그런 식의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답을 맞춰봐야 시간이 오버가 돼서 답을 맞추면
시험장에서 실제로는 다른 문제 몇 개를 못 푼다는 거거든.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너가 놓쳤어. 그럼 오답 노트에다가 결국 시간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요일날 우진호무 이야기해야겠다. 오답 노트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 그건 목요일날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서 스탑워치 이런 거 가지고 지금처럼 수업 때만 이렇게 쓰지 말고, 너 혼자 그 숙제할 때도 딱 시간 딱 재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딱딱 옆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몇 분 걸렸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 좋거든. 그래야 우리가 시간 좀 오버가 됐다? 그러면 왜 오버가 됐는지 분석을 해주고 그거를 오답 노트에다 적어주는 거지. 너가 지금 1분 딱 됐는데 이걸 1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막 계산을 막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이유인데, 계산이 느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문제의 방향 설정 자체를 잡는데, 컨셉 잡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거든.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바로 손이 움직여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유형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딱 보자마자 문자 3개씩 2개네 못 구해. 문자 3개씩 2개인데 못 구해. 근데 비네 구할 수 있어. 식 하나 커버가 돼. 다만 그 식이 뭐가 돼야 된다? 비례식이 돼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지금 비례식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x와 y 사이 관계식, x와 z 사이 관계식을 통해서 x, y, z에 대한 어떤 식을 뽑아내주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더해주게 되면, z 날라가네. 그러면은 4x 마이너스, 기억과 니은이래. 이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4x 마이너스 2y는 0이 돼서, 결국 이걸 통해서 나오는 식은 y는 2x. 비례식 나와잖아. 비례식이야, 비례식. x와 y가 비례하는 식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y 자리에다가 이제 2x를 넣어볼까? y 자리에다가 2x를 넣게 되면은 3x 마이너스 2z가 되는 거지. 그러면 z는 2분의 3x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은 그냥 x, 그다음 y제곱은 x에다가 제곱, 그 다음에 z제곱은 2분의 3x의 제곱, 그 다음에 y라고 읽고 2x라고 적는 거지. 그 다음 yz라고 적고 2x랑 2분의 3x를 이렇게 적는 거지. 그 다음에 zx. 그래서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제곱,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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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x제곱들만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개수들만 이런 식으로 쭉 더해주면 된다.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9 분행,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 나머지는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아까 내가 왜 강조했겠니? 아까처럼 비례식을 대놓고 안 준다고. 비례식을 이 방정식 안에 숨겨놓는다고. 되겠니? 문자 3개, 식 2개 못 구해. 하지만 비율 정도는 구할 수 있어. 다만 이 두 식이 비례식이라는 가정하에. 하지만 비례식 아니잖아. 아니야. 까보면 비례식이야. 이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가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례식을 대놓고 안 주고 방정식을 주는데, 그 방정식을 까보셔보면 비례식이 나온다. 또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냥 아까는 능K였으면 비례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례식이 아니기 때문에 능K가 아니고 x에 대해서 통일된다는 거지. 아까는 k에 대해서 통일됐다면 얘는 x에 대해서 통일된다는 거지. 그래서 날려줄 수가 있게 된다. 왜? 비례식이기 때문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31번까지 풀고 센 수학 C 한 두어 문제 풀고 마칩시다. 631번. 요거 2분 줄게.
소연아,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푸는 게 맞고, 방정식 안에 비례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깨부셔서 비례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푸는 거고, 지금 얘는 비례식 자체가 나왔다고. 이 전전 문제랑 같다는 거지. 전전 문제. 요 문제랑 같다는 거지. 요 문제랑. 비례식을 줬을 때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뭐다? 준 K가 아니라 는 K. 는 K가 해답이라는 거지. K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잡아주면 되겠지. 비례식이 바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굳이 깨부실 필요가 없다. 이미 나와 있는데 뭐. 나와 있는데. 드립까지 쳐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습득이 안 되다니. 답 나왔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서 풀면 끝나지. 답 안 나와? 보자.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례식이야, 비례식. 4개짜리라서 좀 한 개 더 많아졌을 뿐이고, 방정식으로서 숨겨놓은 게 아니라고. 대놓고 우리가 문자는 3개인데, 문자가 4개구나, K까지. 문자가 4개인데 식이 3개라는 거지. 그래서 식이 모자란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율 자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뭐 L로 잡아도 되고, 지금 너처럼 X 이렇게 다른 문자로 잡아도 돼. 는 K인데 지금 K라는 그 상수를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쭉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3A 마이너스 B는 4X, 그 다음에 2, 그냥 식만 잡고 막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근데 너도 지금 풀어봐서 알겠, 지운 거야? 왜? 근데 이렇게 안 풀 건데. 왜냐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원래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는 K가 우리가 그 정석적인 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게 되면 풀리는데, 너도 지금 느꼈겠지만 식이 4개가 나와서 되게 복잡해진다고. 그렇지? 식이 3개가 나와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요거를 한번 써먹어 볼까 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A분의 B, C분의 D, E분의 F,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가비엘이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그걸 써먹어서 뭘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냐면, 분모 다 더하고요, 분자 다 더하시면 됩니다. 얘도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할 거고, 나아가서 일정한 비율로서 여기다가 A, B, C, D, E, F, G, H, I 이런 거 곱했다.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G를 곱해. GA 분의 B, GB. 그 다음에 더하기인데, C와 D에다가 H를 곱해. HC, DH.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IE.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다 더해도
비율이 일정한데 여기다가 일정한 비율, 일정하게 증폭을 시킨 다음에 더해도 일정하게 증폭을 시킨 다음에 더해도 비율이 일정하다. 요거를 써먹으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근데 거기에 앞서서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서 증명을 한번 해보자. 왜 진짜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는 K다, 는 K. 항상 비례식은 는 K. 는 K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가볍게 한번 해보자. B는 AK가 되고 그 다음에 D는 CK가 되고 그 다음에 F는 EK가 된다. F는 EK.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분모는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되고 분자는 B, D, F를 더할 건데 K로 묶여서 A 플러스 C 더하기 E, A, C, E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지. 진짜 약분돼서 K 되네. 똑같은 K 나오네. 증명이 된 거지. 내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가비엘이는 교육과정에서 중요성이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는 K, 우리 비례식의 본질로서 충분히 유도해낼 수도 있다는 거지. 좀 유도해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구나. 수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유도해내. 하여간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는 K라는. 는 K. 그래서 나는 지금 요거 써먹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적당하게 내가 몇 배씩 해줘서 더했을 때 6A 플러스 3B 플러스 2C가 만들어지게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3A 마이너스 B에다가 B 요걸 적었고 그 다음 2B 마이너스 C 그 다음 얘는 3A 플러스 4C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GHI처럼 얼마씩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내가 6A 더하기 3B 플러스 2C가 될지 이거 다 더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지.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서 풀어줘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눈대중으로 이제 풀리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눈대중으로 풀었을 때 안 풀리면 아까처럼 는 K로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6A 나오네. 그러면 뭐야 4C가 문제고 이거 두 개 더하면 B인데 3B와 2C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얘는 그냥 1이고 곱하기 1을 해줬고 1을 곱하기 1을 해줬고 여기다가 2를 곱해줘 볼까? 그럼 4B 만들어지고 4B에서 B를 빼니까 3B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랑 4C 더해주니까 2C 만들어지네.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왔니?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한 배씩 곱했는데 여기다가는 2배씩 곱해준 거야. 그러면 분모도 1배 그 다음에 분모도 2배 그 다음에 분모도 1배 맞지? 그럼 답은 12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가비엘이를 쓰게 되면. 오케이? 근데 정석은 는 K라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습관을 좀 잘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문제 풀 때 계속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계속 풀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는 거야.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연결고리. 난 수업 때 계속 이걸 강조를 한다고. 이걸 이제 귀담아 듣는 그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지금 기술들을 똑같은 연결고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또 너 땡기는 대로 푼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똑같이 비례식이라서 나는 는 K다를 이용하고 아까 요게 응용 문제로서 방정식으로 나오면 그 방정식을 깨부셔서 비례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풀어서 대입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방정식까지 안 나온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 필요는 없다. 내가 근데 잘못 봤었나? 처음부터 는 K로 했어? 방정식으로 푼 거 맞지?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공부할 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을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 지났을 때 풀 수 있으려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려면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습득이 돼야 된다는 거지. 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한 문제만 풀고 마칠 건데 일단
689번은 689는 아까 봤듯이 그냥 가볍게 내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89는 얘는 이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만 하고 넘어가겠냐면 항상 일정합니다. 얘가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항등식 할 때 나왔었고 항상 일정하다는 말 가지고, 근데 이게 항등식의 개념도 들어가지만 항상 일정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으로서도 우리가 어떻게 풀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근데 항상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비례식, 유리식으로도의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항등식과 유리식의 만남인 거야. 그래서 유리식으로서의 핵심, 비례식으로서의 핵심인 는 K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항등식으로서 항상 성립하니까 전개를 해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a는 3kx 마이너스 bky 플러스 2k가 돼서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했으니까 야, 너 항상 같아야 돼. 그래서 3k가 마이너스 4랑 같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도 같아야 돼. 그래서 6이랑 마이너스 bk랑 같아줘야 되고, 야 무슨 말이야, 나도 같아야 돼. 나도 같아야 돼. 이게 항등식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 개념으로서 는 k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항등식 개념으로서 계수 비교를 해 들어간다. 되겠니? 이 문제가 엄밀히 말하면 고등수학 상에서 할 게 아니라 고등수학 하에서 이런 식으로 유리식까지 배우고 나서 는 k로 푼다는 그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요게 중요한 거야. 이 해석 이거. 이와 유사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으려면 요 문제에서 연결고리를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습할 때도,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되는데, 그 풀 때 우리가 그냥 답만 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 때 들었던 그 분석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오더 노트라든지 뭐 다른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수업 때 뭐 정리를 해라고는 뭐 하지 않을 테니까 시간도 아깝고 머리도 아깝지. 이해하는데 급급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쉽게 푸는 방법 혹시 배웠니? 항상 일정하다며. 모든 x, y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다며. 그럼 아까도 봐봐. 마이너스 4x 6y a가 되는데 얘가 3kx 어쩌고 저쩌고였지. 야, x가 열납 변덕쟁이야. 모든 x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해 주려면 개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맞니? 계속 x가 의미하고 있는 반은, x라는 문자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반은 숫자, 어떤 숫자가 아니라,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모든 숫자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호로서 고정이 되려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 가보자. 야, 모든 숫자야? 근데 일정해야 돼? 그러면은 모든 숫자 일정? 그 일정이 뭐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 되겠네. x의 비율로서 일정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너도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b분의 6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니까 b는 4분의 2, 아니다. b는 4분의 18이구나. 4분의 18. 그럼 2분의 9. b는 2분의 9.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3a는 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뭘 이용해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그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정석으로, 그러니까 뭐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는 k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빠르게 이렇게 10초짜리 이 문제로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마지막 문제는 무엇이냐? 대미를 장식할 680번. 요거 풀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2분 주겠습니다. 680번.
마지막 문제니까. 며칠이지? 왜 안 풀고 있어? 풀고 있는 거야? 봐보자. 집중력이 떨어졌나? 이제 갈 때가 돼서 봅시다. 자,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에 되게 막 주눅이 들 필요 없고 처음 보자마자 이것이 어렵겠다 뭐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이 많을수록 싱거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 아까 내가 이야기했었던 연결고리 꼭 집에 가서 잘 해석을 잘 네 걸로 만들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 풀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접근에 들어갔는지 그 접근 방법이 중요하거든. 연결고리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 문제 다 지금 그림도 없어 지금. 일단 이거 먼저 볼 거야. 문제 속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B야 B. 문자가 몇 개 있어? A, B, H 문자 3개. 근데 B 구하라고 했어. 그럼 식 너는 몇 개만 구하면 되는 거야? 문자는 3개야. 근데 B를 구하라고 했어. 2개만 구하면 된다. 어디서? 여기서. 여기. 나는 A와 B와 H에 대한 식 2개만 찾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나머지는 계산 안 풀 거야. 풀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갈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한번 진짜 맞는지 한번 보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 필요해. B니까 2개 필요한데 그 식 2개가 뭐가 돼야 된다? 비례식이 돼야만 우리가 문자 1개가 커버가 될 거라고. 그래야 얘가 커버가 될 거라고. 약분될 거라고. 근데 비례식이 만들어질까 봤더니 아까 내가 스포를 했었지. 닮음. 그래서 이 비례식이란 연결고리 때문에 닮음이 걸려야 된다고. 내가 닮음을 이용해서 A와 B와 H에 대한 식을 갖다가 2개만 뽑아내야지.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나머지는 계산인 거야. 우리는 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넘어가면 된다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부터 이제 계산할 것은 그냥 가볍게 뭐 좀 조깅하듯이 풀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가 이제 전력 질주인 거야. 지금까지가 수학이었고 그 다음은 수학이 아니다. 산수다. 자, 나는 A와 B와 H에 대한 식 2개만 찾아내면 되니까 비례식. 근데 그 식 2개는 비례식이 돼야 되니까 나는 닮은 B로서 비례식을 한번 써보자. 아빠의 키가 180cm래. 그럼 1.8m라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이 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의 B를 한번 구해봐야지. 그러면 높이 분의 밑변. 다시 말해서 H 대 6 더하기 A 더하기 B는
요거분의 요거랑 같겠네. 그래서 1.8대 A 플러스 B랑 같겠지. 여기서 식 하나.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비례식도 이 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짬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공통되는 식 두 개가 나올 때 공통되는 어떤 그 비례 부분을 공통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식이 간단하게 나오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답은 똑같이 나올 건데 내가 기준을 얘로 잡을래. 요 A로 잡을래. 왜냐면 이거의 비례식이 결국 얘가 1.5 대 150cm를 했으니까 1.5 대 B로서 이 비례식이 제일 간단하거든. 그래서 1.5 대 B 얘를 공통되게 잡을 거라고.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H 대 6 더하기 A 더하기 B랑 같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의 비율과 이거의 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1.8이었어. 그럼 1.8대 A 플러스 B랑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나오는 게 BH는 1.5 곱하기 6이니까 9 더하기 1.5A 더하기 1.5P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지금 BH를 내가 그냥 어차피 BH 넣을 거니까 이 상태로 놓고 싶은데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줄이면 되겠지. 이 비례식에서 뭔가 비례식이 안 생길 것 같은 냄새가 좀 나는데 근데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돼.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게 되면 1.8B는 1.5A 플러스 B랑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 A 플러스 B. 오케이. 1.5A 플러스 B는 1.8B랑 같대. 오케이. 얘가 뭐랑 같다? 1.8B랑 같대. 그럼 BH는 뭐랑 같다? 9 더하기 1.8B랑 같대. 근데 지금 여기서 A 플러스 1도 구해야 되네. A 짜증나. 그럼 다시 돌아와서 1.5A 넘어가서 1.5A 그 다음 1.5B 넘어가서 0.3B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A는 1.5 분의 0.3 0.3 맞지? 그럼 이게 얼마지? 그냥 5분의 1이라고 이게? 5분의 1B. 그래서 5분의 1B 그러면 5분의 1B 플러스 1이다. 묶여라 제발. 묶여라. 그럼 얘는 5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B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1.8로 묶어주게 되면 B 플러스 5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네. 그래서 답은 9가 되네. 그래서 이런 조금 뭐라 그러지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비례식으로서 B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교훈은 닮은 B가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식 두 개로서 풀 수가 있게 되었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뭐다?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연결고리 만들어졌던 것을 여기다가 기계적으로 적용시키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